왜 검사 기반 영양인가요? 이거는 저희 젠지노에서 자주 받는 질문이기도 하고 사실 저희가 자주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식단, 특히 보충제 선택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고 이제는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필요도 다르고 기대하는 바도 다르며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생각도 각기 다릅니다. 하지만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얼마나 자주 점검해 보시나요? 왜냐하면 추측하는 것보다 평가하는 것이 훨씬 낫고 그런 원칙들을 따르는 것이 아무 준비 없이 당황하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입니다. 저희 진진호는 검사 기반 영양의 선구자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내면, 즉 피부 아래를 들여다보고 생리적이고 생물학적인 무언가를 측정해서 우선 이걸 해야 하는지부터 확인하길 바랍니다. 어쩌면 현재의 식단이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충족해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어쩌면 그럴 수도 있죠. 둘째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저희가 정말 싫어하는 것, 그리고 저희 철학에 반하는 것은 단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검사 기반 영양은 문제의 지성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좋아. 이걸 한번 살펴보고 상황이 어떤지 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라는 의미입니다. 도전이나 질문만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는 여러분께 답과 해결책을 제공하는 조직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테스트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한 후 저희가 의미 있고 측정 가능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릴 것입니다. 검사 기반 영양은 일시적인 유행이나 트렌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매일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최첨단 과학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밸런스 테스트 결과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현장에서 사람들을 지원하거나 행사에 참석할 때 혹은 월요일 아침에 받은 이메일을 열어볼 때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이 바로 밸런스 테스트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밸런스 테스트에 대해 좀 더 깊이 알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이 밸런스 테스트를 받고 결과를 기다릴 때 받게 되는 그 보고서는 여러분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그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그 문서에는 많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젠지노에는 정말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임상의료 건강 전문가, 영양사, 그리고 고성능 스포츠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저희의 최우선 순위는 전 세계 모든 인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핵심적인 내용을 제공합니다. 첫 페이지 맨 위에 바로 구분된 카테고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그 부분만 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저에게 그 질문을 할 때마다 저는 항상 그렇게 하라고 권장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카테고리들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것들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자, 우선 이 내용을 보면 여러분의 비율이 표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율은 오메가, 육아 오메가 3의 균형을 의미하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비율에는 최적의 지점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맞습니다. 생물학은 결국 균형의 것이죠. 생물학은 최적의 스위트 스팟에 관한 것이며 항상 변화합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춰 조정해야 하죠.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모든 것이 제대로 유지되고 균형을 이루도록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율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올바른 비율을 알고 있고 특정 기준 내에 있을 때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최상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예방 건강 전략에 있어서 당신은 원하지 않는 건강 문제를 겪을 위험이 가장 낮은 범주에 자신을 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미 건강상의 문제를 겪고 있다면 영양 건강 상태를 개선하는 것은 언제나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렇게 하는 방법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아라키돈산과 EPA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메가 6과 오메가 3, 즉 친염 증성과 항염 증성입니다. 둘 다 좋지만 대부분의 것들과 마찬가지로 올바른 비율, 적절한 양일 때 좋습니다. 사실 현대 식단은 우리에게 오메가 6을 충분히
사실 너무 많이 제공하는 반면 오메가3은 종종 너무 적게 제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여러분 각자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입니다. 여러분의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여러분의 오메가 6대 오메가 3 비율이 4대 1보다 낮기를, 이상적으로는 3대 1보다 낮기를 바랍니다. 그 비율이 바로 연구에서 여러분을 가장 낮은 위험군에 속하게 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읽어보면 현재 여러분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 검사의 특성상 여러분이 혈액 샘플을 채취한 당일의 상태를 측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거를 반영하는 검사입니다. 즉, 그 혈액의 수명, 대략 120일 동안의 상태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비율에 대한 정보는 지난 4개월 동안 여러분이 해온 모든 것, 여러분의 상태, 그리고 여러분이 선택한 음식에 관한 모든 것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에게 권장하는 것은 효과가 입증된 오메가 3 전략을 실천한 후 4개월 뒤에 다시 검사를 받아보시라는 것입니다. 즉, 그 비율이 바로 전환점이자 균형점이며 여러분이 최적의 상태에 얼마나 가까운지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여러분의 전체 보호 지수를 살펴봅니다. 이것은 사실상 여러분이 가진 오메가 3의 총량과 그 비율이 현재의 균형과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보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수치를 퍼센트로 점수화해서 정말 간단하게 보여드립니다. 또한 색상으로도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목표로 해야 할 곳은 점수가 높고 초록색으로 표시된 구간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영양 건강 상태와 관련된 전반적인 웰빙에 대해 명확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전히 언급할 가치가 있는 몇 가지 세부 사항을 살펴보죠. 여러분의 세포 유동성, 즉 세포막을 한번 살펴봅시다. 충분한 양의 오메가, 유가, 오메가3가 제 역할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계시죠? 우리는 정말 역동적인 상태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활기찬 세포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이러한 세포들이 영양분을 받아들이고 노폐물을 배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모든 세포는 이전 세포의 복사본입니다. 한 개의 세포가 2개, 4개, 8개, 16개, 32개, 64개 이렇게 쭉 늘어나서 결국 수십억 개의 세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매일 끊임없이 스스로를 복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시기에는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이 영양에 대해 내리는 선택, 세포에 투자하는 것은 결국 더 나은 당신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일, 다음 주, 다음 달, 그리고 내년에 당신을 말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 검사에서 얻은 정보를 살펴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그 세포들이 영양분을 얼마나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당신, 즉 위와 장은 영양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영양분을 나누고 흡수하며 필요한 곳으로 보내는 중심 허브입니다. 영양이 가장 깊은 영향을 미치는 곳은 바로 당신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양분을 세포 안으로 들이지 못하고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지 못한다면 어떤 질의 세포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이 바로 그 세포들입니다. 그 세포들이 바로 당신을 당신답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유동성, 즉 세포막이 얼마나 역동적인지 살펴볼 때 우리는 실제로 그것이 얼마나 활기찬지 결정하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제 역할을 하고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범주, 최상위 그룹에 속하는 다른 요소들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정보를 집중하라고 권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럼 이제 정신적 강인함에 대해 살펴봅시다. 사실 이것은 꽤 도발적인 용어입니다. 그리고 이 용어를 오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오메가 3이 한 구성 요소인 DHA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명확히 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오메가 3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EPA와 DHA로 나눕니다. 이것들은 해양에서 유래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생선이나 가공된 해조류를 통해 섭취됩니다. EPA는 종종 항염증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PA와 DHA의 생화학적 작용을 모두 다루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지만 EPA는 그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그 생각만 기억해 두세요. 즉 EPA가 항염증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이에 반대되는 것은 아라키돈산으로 이것은 더 염증을 유발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DHA는 우리가 신경학적 요인과 더 많이 연관짓는 성분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뇌의 60%는 지방이고 그중 20에서 25%는 DHA여야 합니다. 만약 이 부분에 결핍이 있다면 그것은 상당히 심각한 결핍입니다. 그래서 DHA의 역할에 관한 연구가 그렇게 많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동 발달, 인지 기능, 그리고 기술 습득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충분한 DHA를 섭취해서 우리의 정신적 강인함과 뇌 건강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큰 부분을 이루는 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모여 더 넓은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율과 총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적인 양입니다. 우리는 오메가3의 총량을 확보해야 하며 이는 지수나 수치로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지방 중 오메가 3가 8%를 넘으면 즉 8% 이상이 오메가3에서 나온다면 더 잘 보호받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잘못된 양성 결과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메가6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쁜 녀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오메가6가 충분히 필요합니다. 사실 비율로 다시 돌아가 보면 오메가6가 낮고 오메가3가 높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잘못된 양성 결과가 나오기 너무 쉽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오메가3가 충분히 있고 오메가6도 기준치 이상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 문서의 상단을 쭉 훑어보면 나머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볼 필요가 없으니 무시하고 정말 자세한 인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인사이트에는 여러분이 건강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에 충분할 뿐만 아니라 확실히 필요한 만큼의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검사가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취하는 행동이 차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이후의 행동이 두 번째 검사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 변화는 여러분이 더 나은 삶의 질, 건강의 질을 갖고 더 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